자, 2차 함수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이걸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 우리는 2차 함수 중3 때 했잖아. 그때 선생님이 요거를 그때 같이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이 옛날에 바뀌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중3 때 공부했던 거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고등과정 2차 함수 내용 중에 제일 쉽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점이 뭔지를 좀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우리 중3 때 최대 최소에 대해 단어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 존재, 위로 볼록일 때 무슨 값이 존재, 꼭지점의 y좌표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간단 정리만 하게 되면은 자,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편한 거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거를 변형하면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괄호함을 0 만드는 숫자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 좌표이면서 축의 방정식이었지.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의 y좌표였고 그때 공부했던 게 자, 추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의 구조를 갖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아. 자, 그때 꼭지점의 y좌표 자체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녀석을 최소값이라고 불렀지. 자, 앞으로 선생님이 최소값을 영어 단어 줄여서 미니멈의 주의자 스몰 m이라고 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큰 값인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이 녀석도 앞으로 맥시멈의 약자 라지 n문자라고 앞으로는 쓸 거다. 자, 선생님하고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중3 버전에서까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자, 물론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건 뭐 당연하죠. 자, 근데 용어 하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이거 중3 때도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보통 최대 최소 문제에서 최소값 찾아봐 라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소를 만드는 x값 찾아라고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애들이 그것도 헷갈려요.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를 만드는 x값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인 이 녀석이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를 만드는 x값이라고 불러요. 야, 그럼 이 녀석도 축의 방정식이 똑같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럼 얘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 되겠지? 이 녀석을 대입해야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만들어주는 대상이 이 녀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를 만드는 x값 이라고 불렀어. 자, 복습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래프가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최대값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했죠. 집중 좀 합시다. 그래서 최대값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최대를 만드는 x값, 다시 말하면 최대값은 존재해. 그 녀석 때문에 존재하는데 반대로 최소값은 존재해야 안 해? 없다. 존재하지 정의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중3 때 했어요. 이게 다였어.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차이가 이제 뭐가 되느냐? 쉬운 거라고 얘기했다. 자, 고등 때는 명칭을 좀 잘 볼래? x값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봅니다. 자, 근데 범위라는 얘기는 부등호를 표시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그 범위를 표현하는 부등호에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그림이 간단해. 잘 봐. 자, 이거 좀 지우자. 야, x값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하는데 보시오.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로 볼록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번에. 자, 위로 볼록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 축이 다음과 같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에는 그래프를 따로 중간 부분을 스킵해서 그리거나 자르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야. 앞에 봐! 솔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왜 이렇게 전혀? 나 미치겠네. 해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가 있어요. 졸리면 서 있어. 내가 잠 깨라 분명히 얘기했지. 어?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 기계는 뭐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 알았냐? 그 정도 성의를 보이라고 했잖아 내가. 어서 잠만 자다 갈 거야? 졸리면 서 있어. 알았어? 자, 축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주황색 범위에 의해서 x의 범위를 요만큼만 제한을 줄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고 여기가 b야. 그때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일 때만 최대값, 최소값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에는 범위에 제한이 안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만 찾아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따지면 끝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범위에 제한을, 자,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점수로 내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했으면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요 부분만 살려그려야지. 기억나니? 자, 그것과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저 주황색 범위에서만 따져봐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 전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황색 사이에 있는 요 노란색 구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의 최고의 목적은 최대, 최소 찾는 거다. 그럼 생각. 주황색 범위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봤을 때 꼭지점이 여기 숨어있죠? 그래서 1번 케이스인 거야.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져볼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럼 이 녀석이 범위 안에서 노란색 그래프에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나요? 가장 위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최대값이야. 이해됐어? 그럼 중3 때는 최소값은 없다며. 자, 없다며. 근데 이렇게 노란색 범위 안에서만 찾는다고 했으면 최소값은 가장 밑에 있는 점인 거야. 그럼 잘 봐라. 요 점하고 요 점 중에서 누가 제일 밑에 있나요? 노란색 구간상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이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일단 표현상 이 녀석을 최소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범위에 제한을 뒀더니 중학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최소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네 라는 게 고등과 중등의 일단 차이야. 자, 그럼 팁을 하나 얘기해보자.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따지는 게 대원칙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그리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 최소값이 생기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따지는 굉장한 큰 팁은 대칭성에 의해서 따지게 되는데, 야, 여기가 기준 축이지. 그랬을 때 범위의 양 끝점에 있는 A랑 B 중에 A랑 축하고의 거리와 B하고 축하고의 거리가 누가 더 멀어?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서 B가 X 이점선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간격이, 자,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자, 여기다 그리자.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나요. 주황색선. 알겠어요? B가 A보다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따지냐면 최대값을 찾았으면 최소값은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면 그 녀석 대입한 게 무조건 최소값이야. 뭐라고 했어요?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입하면 된다. 자, 이해됐니? 그러면 아래로 보는 때도 똑같아. 이거라. 자, 축이 어디 있으면, 자, 이번에는 범위가 주황색 범위만큼만 x값을 한번 제한을 두어봤어요. 자, 그럼 니네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는 이 주황색 사이의 구간인 이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한다. 주황색 범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 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자, 미안해, 내가 잘못 그랬다. 미안. 주황색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죠.
미안. 다시 합시다. 자, 그럼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요만큼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꼭지점이 주황색, 다시 말하면 x값의 범위 내에 꼭지점 포함되어 있지? 그럼 이럴 때는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아래로 올릴 때는 최소값은 존재했잖아. 그럼 똑같이 고등학교 때에도 최소값은 존재해.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 최대값을 찾아보자. 중학교 때는 최대값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범위를 두게 되면 최대값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제일 위에 찍혀있는 점이 여기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 표시상 최대값인데, 자, 내가 이거 문자를 안 썼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X의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뭐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A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지. 굳이 따지면 이거 FA잖아. 얘는 FB잖아. 됐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최대값 찾고 나서 나머지 최소값을 찾으려면 뭐를 대입하면 된다?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대입하면 된다. 근데 얘도 똑같아. 일로 와봐. 최대값이 이거죠? 아까 뭐 찾았어요? 꼭지점에 y좌표 최소값 찾았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자, 축이 여기 있잖아. 점편 보이니? B가 멀어, A가 멀어. 이번에 A가 멀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A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돼. 자, 근데 이거를 나머지 값이라고 부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꼭지점의 y좌표를 최대값이라고 찾았죠. 그럼 그 최대값을 제외한 서있어 나머지 값은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찾았어. 그러면 최대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녀석을 최소값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라고 칭해볼게. 그럼 그 나머지 값은 무조건 뭐 갖고 찾냐면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대입하면 돼. 공통점 뭔지 알겠어요? 결론 말로 한다. 축이,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땐 기존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다 돼. 중학교 거랑 똑같아. 근데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뭐 갖고 찾는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을 각각 대입하면 나머지 값이 된다. 최대값을 찾았으면 나머지 값은 최소값, 최소값을 찾았으면 나머지 값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답니다. 자, 알겠어요? 근데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둘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해줄 내용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자, 왜냐면 포함되지 않을 땐 간단해요. 자,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요. x의 범위 안에. 자,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해볼까? 자, 위로 불러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간대. 자, 그럼 주황색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를 제한해 놓고 최대 최소값 찾아보라는 건데, 그럼 그래프를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그럼 아까랑 차이점 뭐니?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지 생각. 그럼 이번엔 범위 안에 안 들어간 이 녀석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내가 관심 갖고 싶은 건 노란색 그래프에서만 최대 최소 찾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범위 안에 들어갈 땐 노란색이라고 따로 표시한 거에 꼭지점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때에는 꼭지점이 제외하지. 꼭지점을 최대 최소 찾는데 영향을 전혀 안 줘. 그러면 최대 최소는 현재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점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제일 위에 있는 점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지. 자, 물론 x의 범위는 요만큼이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거야. 자, 그럼 굳이 따지면 라지 m 값은 뭐 계산한 거야? 그래프에다가 a 대입하고, 그래서 fa 값이고 얘는 fb 값이 되겠지. 자, 이렇게 찾으면 되더라. 아래로 불러볼 때도 똑같다. 자, 마찬가지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쓰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지. 그러면 최대 최소 찾을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현재 노란색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 존재해요? 최대값은 여기고요. 최소값은 요만큼에 존재하겠네. 자, 여기가 제일 밑에 있고 여기가 제일 위에 있어. 뭐 대입한 거죠? A를 대입한 거니까 이 녀석은 F A가 되겠지. 자, 이 녀석은 F B가 되겠지. 자, 이해됐니? 그럼 결론이 뭔지 알겠어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꼭지점은 제외시켜버리고 범위의 양 끝에 있는 숫자를 그냥 무조건 대입해. 대입하면 둘 중에 하나가 큰 녀석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작은 녀석이 나와. 얘도 똑같아.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무조건 돼. 그게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자, 차이점 알겠죠? 자, 결론 내리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중학교 때처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 그러면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뭐를 대입한다? 아무거나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대입하면 나머지 값, 최소값이 되고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대입하면 나머지 값이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자주 나와. 그래서 저건 쉽거든. 자, 그럼 계산 과정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첫 번째 뭐부터 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체크한다. 들어가면 이 방식, 들어가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풀면 끝이야. 이게 답니다. 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풀이만 하면 돼요. 정년엔 방금 말한 거 다 써줬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개념부터는 저거 말한 거 써야 돼요? 쓰면 좋지 않겠니? 이게 공부자니까. 에이, 저 고등 저거 샀어요. 바이블. 어? 바이블 사는 거 아니에요? 유형성? 아니요? 바이블? 개인 문제지? 네. 그건 유형서 너 풀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면 돼. 아, 그래요? 유형서면 돼. 유형서. 개념서 말고. 개념서 샀냐? 네. 파란색 껍데기? 응. 그거 개념서야. 부산이 와요? 개념서라니까. 어떡해요? 글씨 썼어 벌써? 아니요. 그래. 다 갖고 왔다는 친구. 오늘 샀어? 아니요. 어디서 샀는데? 좀 밑에요. 여기 학원가에 있는 거? 어제 지하에 있는 거? 아니 지하 말고 종로? 정말. 바꿔줘. 개념서를 사면 어떡해? 개념서. 없어라 바꿔줘. 개념서 문제도 어려워. 이거. 후하게 말하면 문제 어려워. 그게 정석 타겟으로 만든 거라 책이 어려워. 아 진짜요? 그럼 고등부에서 심화복습 개념서로 쓰고 있어 심지어. 어려운 책이야. 심화 복습으로 쓴다고요? 어려워. 참 되게 어려워. 아 그렇구나. 거기 단원 마무리 문제 우리처럼 연습 문제 A, B 똑같이 있거든. 네. 다 물어봐. 한 명도 빠짐없이. 20문제 똑같이 10문제인데 다 물어봐. 하나도 못 풀어봐. 와 그 정도야. 풀려버렸다. 어려워. 그냥 유형가 RPM 같은 거 사. RPM만 해도 충분해. RPM이요? 너무 흔하면 네가 좀 한번 찾아보고. 난 또 바이블 하길래 그 유형서 산 줄 알았어. 아 네.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이블이 유형서가 있기는 한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등 바이블은 잘 모르겠다. 중등 바이블은 괜찮아요. 중등 바이블 쉽잖아요. RPM이나 아니면 자이 스토리 같은 거 사. 근데 자이가 쉬운 거 어려운 거 있는데 쉬운 걸 사야 된다. 그냥 자이 스토리는 모의고사기 질문제 모음집이라고 그랬고 모의고사요? 심플 자이 스토리라고 있어. 센 라센처럼 구분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사. RPM이 제일 쉽죠. 무난 RPM도 그냥 중간이야. 딱 좋아. 그러니까 우리 반 수준에서 복습하기 딱 좋은 책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신성고 대비반에서 주교주를 쓰니까 학원에서. 더 쉬운 게 뭐예요? RPM 사라고요. 더 쉬운 거 뭐하러 사냐. 아 왜요? 아니면 라센 똑같은 걸 또 사서 또 풀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거 하기 좀 싫다 그러면은 RPM이 제일 무난해. 에이. 자, 문제 풀자. 자, 우리 이제 예비 중3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얘기 잠깐 해볼게요.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하나만 해보자.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이 2일 때 B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쉽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최소값이래.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얘 최고차항에서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맞죠? 자, 그러니까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표준형 바로 바꿨다. 자, 그럼 그게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냥 2와 같습니다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값을 계산하면 그냥 여기라고 쉽게 나온다. 자,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바뀌냐? 방금 말한 대로 범위의 제한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라고 범위의 제한이 걸려있어. 자, 이렇게 바뀌어. 고등학교 때는. 자, 그때 똑같은 식인데, 식은 달라. 자,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첫 번째,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체크하라 했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얘를 바꿔. 자, 바꾼 거 써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축이 2분의 1이죠. 그럼 그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굳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볼록 형태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내가 여기 식을 잘못 바꿨나봐. 잠깐 볼까? 자, 이거 좀 바꿔보자.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죠? 그치? 자, 이해됐니? 그러면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3분의 1이냐? 3분의 1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해버리면 플러스 3분의 1이 되지? 자, 이거 계산 하나 잘못했어. 3분의 1이다. 자, 됐나? 그럼 다시 말하자. 여기가 3분의 1이야. 자, 그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무조건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 꼭지점에 y좌표에 생기지. 자, 이게 최대값이죠. 그러면 최소값은 내가 뭐 대입하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대입해라. 자, 그러면 3분의 1하고 0은 3분의 1칸, 3분의 1하고 1은 몇 칸? 3분의 2칸 떨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범위상 누구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돼. 1. 자, 그럼 1이 한 여기쯤 있다고 했을 때 1을 대입한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라.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표시는 안 했지만 빨리 계산하는 걸로 바로 한 거다. 아까처럼 막 라인 그어가지고 색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되겠죠? 꼭지점의 y좌표 3분의 1이지? 그게 최대값. 최소값은 뭐 대입했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1 대입하면 되더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럼 똑같은 범위에서 다른 식을 해볼게. 0에서부터 1이야. 자, 이번에 식이 요거예요. 자, 이 녀석에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버려. 뭐부터 해? 1차 과정은 항상 뭐라 했어요? 꼭지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하라 했잖아.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 4를 더하고 빼면 되죠?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자, 그래서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거지. 자, 이번에 꼭지점의 x좌표가 2네. 아래로 볼록이네. 축이 2네. 근데 범위가 어디서 설정되어 있어? 0에서부터 1이네. 0이 여기쯤이고 1이 한 여기쯤 있겠네, 그러면. 맞냐? 그럼 얘는 범위 안에 그래프가 꼭지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자, 찾았다. 안 들어갈 땐 무조건 어떻게 하라 했어? 범위의 양끝 값을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 자, 그래서 0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럼 0 대입해. 0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그렇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냐? 자,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맞죠? 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별로 안 어려운 거다 이거. 화장실 가서 그러면 이게 잘 봐봐. 자, 화장실 좀 올려놔. 화장실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나와요. 너무 쉽거든요 이거는. 정말 쉬운 학교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럼 응용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복잡하게 나오겠죠. 제가 x의 범위가 잘 들어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한다. 자, 이거 라센의 예제 유형도 있는데 이걸로 퉁치고 내가 이따가 라센 풀어줄 때는 안 해줄 거야. 잘 들어. 자, 이게 아마 책에 있는 예제일 거거든. 번호가 난 기억이 안 난다. 자, y는 식이 요 따위로 생겼어. 이게 선생님 중3 때 나왔던 시험 문제 비슷한 거. 자,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고. 잘 보자. 앞에 보시면 얘는 몇 차 함수냐? 4차요. 아니죠. 4차요. 4차죠. 4차 함수 구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2차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현행 과정에서 4차 함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미적분 때 나오는 거. 고2 때 나온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차 함수를 우리는 몰라.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공통부분 보입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똑같은 숫자가 있지. 식이 있지. 자, 우리 이건 알잖아. 공통된 부분이 있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환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근데 잘 봐. 테크닉이 뭐냐면 치환을 했을 때 t값 있죠, t값.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뭐를 t로 치환했어? 앞에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을 했지. 야, 우리 미래는 이건 이 형태를 이미 많이 봤던 거야. t 문자가 y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y하고 2차식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x 문자와 t에 관한 2차 함수 스타일이야.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2차 함수 구조인 건 맞는데 위에를 잘 보세요. x 문자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스타일이 맞거든. 근데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는 2차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앞에서 풀었던 이런 형태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t 값이 제한된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t 문자의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고 한 거야. 자, 옆에다 친절하게 써드립니다. 자, t 값이 x 값이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써놨어요. 그럼 뭐를 찾을 수 있어? 얘를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하다.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자, 어떻게 찾느냐? 앞에서 푼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거 아래로 블록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나 그럼 바로 하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준형으로 바뀌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 스타일이고 축이 x는 1이네. 자,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3까지야.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것만 써먹는 거 맞냐? 잘 봐. 이번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그럼 들어갔을 땐 무조건 그 녀석의 y좌표가 기존의 최소값하고 똑같다. 얼마야? 1이지.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대입하고 3이죠? 3, 3, 3. 여기 3이야? 그럼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야. 분필이 다 부러졌냐? 자, 이거 아까 1이었죠? 자, 뭐 대입한다? 3 대입한다. 2의 제곱 각 1이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범위예요? 서있어, 종인아. 앉으라고 하는 것까지 앉지 뭐. 자, t의 범위가 최소값이 얼마야? 1이야. 최대값이 얼마야? 5야. 뭐하는지 알겠어? t의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고 했잖아. 왜? 최대 최소의 성질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 근데 이 문제는 2차 함수 범위 제한 걸린 거 2번 푸는 문제야. 지금 내가 한 거 못 찾았어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 찾은 거다. 알겠냐? 알겠냐?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 싶은 x의 범위를 전체 답을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다 써줄게.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됐지. 그럼 치환한 식을 여기다 쓰자. 치환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거 우변 사실 인수분 해도 되지.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녀석의 범위가 뭘로 바뀐 거냐면 새롭게 취한된 이 녀석에서는 t 값이 마치 x처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x처럼의 t 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만 써먹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새롭게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또 푸는 거야. 자 그려. 이거 t-1의 제곱인가?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그럼 아래로 불러 스타일인 거 알겠나? 뭐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거지. y좌표는 얼마야? 0인 거죠. 근데 t의 범위가 누구서부터 누구까지야? 1에서부터 5까지. 이런 경우도 있네. 범위에 꼭지점이 딱 걸쳐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범위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얘처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나요? 딱 걸쳤긴 했지만 들어갔죠. 그때는 무조건 꼭지점 범위 안에 있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는 그 녀석의 y좌표의 0이 최소값이 된다. 살아남는 그래프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요만큼만 살아남는 거야. 그림을 좀 그리다 말았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노란색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뭐 대입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인데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5 대입하면 얼마야? 16이죠? 그래서 최대값이 16이야.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최소값 0, 최대값 16.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냐? 일로 와봐. t의 범위 찾겠다고 해서 t의 최소값, 최대값 찾았는데 이게 답이라고 해놓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찾은 최대 최소는 뭐야? 치환한 문자 t의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저건 안 나와. 쉬워서. 2번 계산하는 거야 근데. 알겠지? 처음에 뭐 찾아? 치환한 문자의 범위 찾아요. 그 다음에 치환한 식을 쓰고 나서 그 치환한 식의 범위가 5가 되는 거다. 요 녀석의 범위가. 그래서 최대 최소를 한번 또 계산하는 거야. 2번 계산하는 문제라는 거. 자 이해됐죠? 어디 갔다 오세요? 들어갔다 와. 자 라이트 스탠 좀 펴볼까? 라이트 스탠 펴보세요. 자 626번 찾아보자. 표시만 해놓고 집에서 어차피 개념노트 쓸 거잖아. 집에서 개념노트 쓰다가 요 문제풀이 하는 게 딱 나오면 라셀에다가 숙제할 때 딱 숙제하면서 표시해. 풀이를 적어놓으라고. 알겠지? 자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조건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잘 봐라. 선생님이 중3 설명하면 중3 때 2차 함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야 니네 나중에 고3 됐을 때도 2차 함수 관련된 조건이 나와 있으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최대 최소라고 했지.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최대 최소에 대한 걸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상대적으로 최대 최소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식의 형태가 다 어땠냐면 y는 2차식 형태였단 말이야. 그때 꼭지점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았지. 그치? 그럼 이게 고등학교 때 실전적인 가치는 뭐가 되냐면 잘 기억해야 돼. 고등학교 때의 실전적인 가치는 특정 문자에 관한
2차식 구조가 주어져 있으면 근데 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 최소 개념을 쓰면 돼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겠다는 얘기는 방금 말한 대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계산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2차식 구조가 나타나 있으면 2차 함수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 식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스럽게 바꿔버려. 자, 한번 느껴보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니네가 지금 표시한 유형 있지? 쉬운 거야. 근데 공부를 대충 하니까 손도 못 대, 그 유형. 애들이 참 답답해 죽겠어. 써줬는데도 몰라. 문제에서 2차식 구조가 나왔어.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그럼 걔는 2차 함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라고. 오케이? 자, 봐라. 일단 뭐 하고 싶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쓸데없이 y 문자가 있다. 야, 거추장스러운 건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아. 그런 걸 우리는 속어라고 불렀어. 그래서 주어진 식을 y는 2x-8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y 문자 날라가지. 그래서 주어진 식이 잘 들어. 얘는 잘해야 돼.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잖아. 잘 봐. 식이 어떻게 됐어요? x랑 y랑 차수가 1차식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좀 뭔가 아리송한데 대입을 해버렸더니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바뀌어? 2차식이야. 느꼈냐? 2차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나?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라. 알겠어요? 그럼 얘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해. 2차 함수. 굳이 따지면 얘가 그냥 y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또 표준형으로 바꿔라. 재윤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잖아, 우리. 그치? 할 줄 몰라요? 알아요. 알지? 아 진짜. 아, 물어본 거야, 그냥. 왜 찔려? 찔리는 게 아니 계속 무시하잖아요. 뭘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 발언이죠 그게. 잘 봐. 종인아, 네.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뭐야? 아 머리 아파요. 잘 봐. 무시한 거 아니야, 재민아.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범위 제한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걸려있으니까 똑같아. 자, 뭐부터 따진다?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폭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거 x는 2가 투개 방정식이지? 범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야. 보나마나. 자, 그럼 y좌표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축에서부터 누구 대입해? 멀리 떨어져 있는 애. 자, 축이 2잖아. 그럼 2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0하고 2는 2칸 떨어져 있지? 2하고 5는 3칸 떨어져 있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 5를 대입하면 돼. 그게 최대값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5를 대입해보면 9이 18 빼기 8이니까 10이 나오지.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자, 계산을 했는데 이 문제의 가치를 느끼자. 2차식이 나와 있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봐? 무조건 2차 함수 표준이야. 이거 니네 나중에 수학과, 수원, 수투, 미적분 할 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내가 문제 풀 때마다 잔소리 할 거야. 근데 아쉬운 건 또 몰라. 알았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면 무조건 2차 함수처럼 생각한다. 앞으로는.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풀 거야. 628도 표시해. 6이, 야, 재민아, 너 라스타인 꺼내라. 그러고 보니까. 라스타인 꺼내. 이거 626번 문제거든? 이 책에다 표시해 놓고 지금 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노트 정리하다가 요거 딱 나오면 노트 틀기를 멈추고 집에서 그 문제집에다가 편집해. 틀리지 말고 잘했으면 해서 하나 더 푸는 거야. 628번이야, 이건 628번. 626, 628 표시하라고. 네. 자, x 플러스 y는 4라는 이거 1차 함수 스타일의 직선이죠. 그 위에 점 P점이 있대요. 위 V점. 자, 뭐를 물어봤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소값이에요.
얘 뭐부터 안 돼? 함수의 본연적인 개념을 생각해봐. 위의 점 P라고 하는 거 좌표줬지.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우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냐? 이 표현을 안 줘. 알겠니? 자, 뭐부터 하는 거냐면 만약 이 표현이 없었으면 문제 풀이할 때 시작은 위의 점 P라고만 돼 있고 이게 안 써 있단 말이야. 보통. 그럼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요?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 쓴 거야. 모르는 좌표 미지수 쓴 거야. 이 시도를 하는 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잘 안 돼. 모르는 건 미지수 놓고 해라는 게 우리 모든 단원에서 활용의 기초였잖아 사실. 니네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활용 풀었던 거 다 모르는 거 미지수 놓고 풀었잖아.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안 적혀 있으면 위에 점 모르면 미지수 놓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왔어. 그리고 또 우리 함수 공부했을 때 위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닥치고 대입 아니었어? 그래서 대입해. 무슨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A 플러스 B가 4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이거 B는 4. 그럼 뭐 하고 싶어? 아까처럼 또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이거를 B는 4 마이너스 A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대입해. 왜 대입인지 알겠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유치하게 표현했는데 Y에 관한 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지워버리자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요. 얘들 문제 풀다가도 어떤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풀기가 어때? 점점 까다로워지지 않냐?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 문자가 두 개만 풀기 싫어서 없앤 거야. 그냥 단순하게. 두 개짜리보다 하나가 그나마 할만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자 이렇게 되죠? 대입했어요. 그럼 뭐가 반갑냐면 정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라. 무슨 식이죠? A 문자에 관한 2차 식이네요. 뭐를 물어봤나요? 최소값 물어봤네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 2차 함수라고 생각한다. 써놨잖아. 알겠지? 그래서 Y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해. 맞지? 알겠어요? 자, 표준형으로 마찬가지로 바꿔. 그러면 A-2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돼. 자, 최대 최소 문제는 뭐부터 따져라?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원래 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냥 푸는 거야. 범위가 없으면 더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림 그리시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2죠. 그럼 이 문제에서 왜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는지 알겠어? 얘는 중삼시선이거든 그냥.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고르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 최소값밖에 없다고 해. 그러니까 최소값만 물어본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자, 아까 거는 범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다 물어본 거라고.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하거든. 근데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중학교 때처럼 아래로 걸러 볼 때는 최소값만 존재한다. 8이지. 답이 8이야.